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황금 열쇠, 우주 대스타,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맨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시장의 황금 열쇠는 어디 쪽으로 문을 열 수 있을까? 오늘 한번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3,200선 코스피 사실 테스트 좀 거치긴 하죠. 레벨 부담 때문에 어제 조정이 깊게 나오긴 했는데 오늘 반등입니다.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제 뭐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은 지수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급 사태 발령 가능성이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2% 정도 하락한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우리 증시도 좀 동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이제 제지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이제 약했고요. 동시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제는 개인 투자들만 한 2조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한 1조 4천억 매도 그리고 기관들도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 수급적으로 부담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큰 규모로 매도를 하긴 했지만 매도의 대부분이 이제 프로그램과 연결된 이제 기계적인 매물이 많기 때문에 어제 하루 정도의 이제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일단 한 200억 정도 순매도로 소폭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시장이 이렇게 조금 약간 흔들릴 때는 우리가 이제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미국 그리고 이머징 각각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시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4월달 내내 하락하다가 바닥에서 살짝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새벽에는 뭐 큰 폭의 상승 없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일단은 마감이 되었고요. 자, 이머징 쪽에 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이머징 쪽 시장을 판단할 때 도움을 주는 지표인데 이머징도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시장에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뭔가 위기라든지 뭐 신용 경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4월 들어서 쉼없이 좀 달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정도를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겁먹을 필요는 없고 제 갈 길을 시장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배당금 지금 지난주부터 주요 기업들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KB금융에서도 줬고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규모 13조 원 정도였죠. 배당금 네. 지급이 되고 그 배당금 다시 증시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배당 그러면 이제 9월 달, 10월 달 정도 가면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죠. 예, 배당주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진짜 배당주를 투자하려면 배당 수익률만 노리는 게 아니라 사실 주가 오르는 것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 4월 달 2분기 정도가 사실 배당 투자는 적기는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배당을 받고 이 부분이 이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분기 배당금을 이제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4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저점을 노려서 진입을 하면 2분기 또 배당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급을 하려면 이익이 일단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최근 뭐 매주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기업들이 앞으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여전히 지난 한 주간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은 이제 기업들의 이익을 재원으로 이제 삼아서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은 상당히 중요한 배당 투자에 있어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2021년도 순이익 전망치 상승되고 있는 부분은 배당액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뭐 성향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 배당 투자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은 별로 저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목적이 어쨌든 수익을 내는 게 좀 목적이라면 이 보통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기업들,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우니까 주주들한테 뭔가 환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세 차익과 자본 차익을 노리시는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식 투자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보면
노바렉스, EM텍 뭐 이런 1분기 실적 호전 기대주들이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분기만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은 2분기, 3분기도 연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 투자보다는 이렇게 실적 호전주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제 주변 분들도 건강기능식품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네네. 이제 노바렉스가 그것 때문에 실적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 키워드다. 배당 보고 가면 주가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고 네네네. 배당보다는 주가 수익률 측면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이 종목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쇼티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쪽. 첫 번째는 뭐 반도체였고,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같은 화학. 네. 아무래도 이거 플라스틱에 다 들어가는 그렇죠. 원재료 화학 네. 쪽이 정말 많이 쇼티지가 났고요. 지금 들리는 거는 고무. 예, 고무까지 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네. 이 고무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쪽이 이제 자동차 타이어 쪽인데 이제 자동차 타이어 쪽 수요도 괜찮은 상황이고 특히 요즘 뭐 친환경차,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전기차는 타이어 마모가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내연기관보다. 그래서 타이어 쪽 수요가 여전히 좋은 상황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특수고무 쪽인 MB 라텍스 부분이 이 금호 석유의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료는 이제 부타디엔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원료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생용이나 의료용으로 이제 장갑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니까 이 마진 스프레드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당분간 증설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장갑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B 라텍스의 수급은 내년까지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 대상 피어 그룹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대만의 난텍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이 대만의 난텍스 기업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호석유는 어제 기준으로 8배가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금호석유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어떻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가 어제까지 지금 4,453억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 서서히 지금 컨센서스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5천억대 제시한 곳을 제가 봤는데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잘하면 6자가 앞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무 쪽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FOC 수지, 합성 수지 전 분야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 의견 주시는 것 같아요. 금호석유. 네네네. 예, 그 말레이시아 장갑 업체가 소실적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고무가 타이어도 있지만 이 장갑 수요가 그렇죠. 예, 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위생에 대해서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시사점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금호석유도 MB 라텍스 장갑도 네네네. 굉장히 많이 팔린다. 이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친환경주 보겠습니다. 오늘 기후정상회의 화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시진핑 주석도 참석하고 미국 중심이고 우리나라도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이 기후 정상 회의를 앞두고 이 친환경 관련주들이 최근에 살짝 쉬었기 때문에 오른겼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부각이 단기적으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새벽에 나온 이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7월 달까지 상향하는 것을 확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이제 사실상 이제 철폐한 규제를 더 이제 바이든은 강화를 시키고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양안을 보면 클린카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상향을 하고 연비 규제를 강화해서 유럽과 같은 아주 좀 타이트한 부분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전기차, 수소차 이런 클린카 시장은 구조적인 성장기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이 그린 시프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뭐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 친환경주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 신장 지역, 중국의 신장 지역에 이제 태양광 견제를 지금 미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이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뛰면 OCI를 안 볼 수가 없겠죠. OCI의 이 컨센서스가 최근에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OCI를 주목해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신장에서 만드는 위구르 지역에서 이제 폴리실리콘을 전 세계에서 한 40% 담당을 하고 그쵸, 있는데 네. 그걸 미국에서 좀 불매 운동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 수혜기 대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친환경주에서 탑픽은 OCI 그럼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OCI하고 금호석유 주셨습니다. 흐름 놓고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 함께했습니다. 키맨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지수는 좀 재미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이 오르는 게 어떤 게 있고 그 상승 논리가 무엇인지는 이럴 때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내용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